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아파트 전셋값이 오른다는 소식 지겨울 정도로 보내드렸는데요. 올라도 너무 오른 것일까요? 서울에서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 넘는 이 고가 전세 아파트가 2년 사이 50%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고가 전세 아파트가 얼마나 늘었는지 점검하면서 전세 시장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기숙도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전세 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예. 얼마나 늘었나요? 서울의 그 이제 고가 전세 아파트는 그 최근 한 2년 새에요. 약 한 57%가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의 그 고가 전세 아파트 기준은 그 3.3 제곱미터당 그 전세값이 1,0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2013년 2월 12일 기준 집계한 결과 26만 6,238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2년 전인 2011년 2월 달에 기준을 했을 때 16만 9,384가구 대비해서 57%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싼 매매값을 갖고 있는 강남권 아파트들이 좀 더 전세값도 비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역별로 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나요? 역시 이제 강남 3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중에서 서초구하고요. 그 다음 강남구, 그 다음 송파구. 이렇게 이제 순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가 전세 아파트는 이제 강남구와 약 7만 4천 가구가 되겠고요. 서초구가 5만 3천 가구, 그 다음 송파구가 4만 2천 가구 등 강남 3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은 고가 그 전세 아파트의 비중이 높은 만큼 그 고가 그 전세 가구수의 증가 또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 다음으로는 이제 양천구가 되겠는데요. 양천구는 그 1만 8천 가구, 용산구는 1만 2천 가구, 그다음 마포구는 1만 2천 가구, 광진구가 1만 1천 가구, 성동구가 6,800가구, 동작구가 6,600가구 수로 되겠습니다. 예. 뭐 강남 3구의 전세값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 강남권의 전세 아파트는 웬만한 강북권의 아파트를 사도 네. 더 높을 정도로 예. 정말 그렇게 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집을 살 돈이 있는데도 이렇게 예. 굳이 강남에 전세로 눌러앉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뭐 최근 급등하는 그 전세값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그 좋은 대학에 보내라는 그 명실상부한 그 이제 교육 1번지 이제 강남이 되겠죠. 그래서 명목의 삼천주교란 말처럼 자녀 교육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그 부모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은 거주 목적의 첫 번째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고학력, 그 전문직의 경제적 여유까지 갖춘 부모들이 포진에 있어 아이들이 자라면서 형성되는 커뮤니티는 교육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내 아이 교육과 커뮤니티가 바로 강남의 전세로 눌러앉는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겠는데 문화적이나 네. 교통 또는 이제 경제 환경, 또 기존 주택의 매매 실종이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그 욕심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 강남권 외에도 전세가 좀 치솟는 고가 전세 아파트가 많은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 지역들이 있습니까? 이 고가 전세 아파트가 2년 전에는 전혀 없었던 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고가 전세 아파트가 새로 등장한 구가 몇 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2년 전에는 전혀 단 한 가구도 없었던 성북구가 2,400가구가 됐고요. 그다음 네. 구로구가 2,100가구, 그다음 노원구가 1,700가구, 강북구가 144가구, 은평구가 29가구로 다섯 곳은 그 전세값 상승 여파로 새로 그 고가 전세 아파트 지역에 포함된 그런 구가 되겠습니다. 예. 5개 구가 이제 고가 전세 아파트가 많이 생겨났는데 예, 이제 예. 좀 의아한 게 한 가구도 없었는데 2년 네. 사이에 2,400가구나 성북구는 늘었고요. 네, 뭐 맞습니다. 은평구나 예, 예. 좀 전세가가 이렇게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파트 그 매매 그 가격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는 꾸준히 늘면서 전세가 그 상승과 그다음 고가 전세 아파트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항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 회복 그 기대 심리 위축과 국내의 경기 침체 등 주택거래 그 불안 요소로 가계 소득은 줄어든 반면 중대형 집값은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인데다 집을 사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 전망이 확상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미래를 밝게 전망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세가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뭐 전세값이 오르면은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만도 않다면서요. 뭐 당장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익이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는 없기에 또 전세 가격이 떨어질 경우는 그만큼 또 갚아야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소형 아파트 경우는 그 전세값이 그 집값의 70% 정도, 70%에 육박했는데도 집을 안 사는 경우는 소비자들의 전세로 눌러 앉는 것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에 실질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값이 오른다고 하여서는 큰 이유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뭐 어쨌든 매매 가격은 계속해서 약세, 전세 시장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세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금년 상반기부터요. 전세 가격 오르면서는 아마 멈추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상반기에도 전세가를 높이는 그 수급 요인이 많다고 좀 보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봄철 신학기 또 결혼 성수기와 같은 그런 계절 요인과 함께 올 하반기에 몰린 그 재건축 또 재개발로 상반기에 이주가 집중되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공급 측면에서도 보면 이제 1인에서 2인 가구가 선호하는 소형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고 전세 공급 물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서울 지역의 전월세 거래 비중은 전세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0년에 71%에서 지난해 65%로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월세는 2010년에 29%에서 지난해는 35%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세값이 약 2 내지 3%의 그 완만한 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겠습니다. 예. 아까 잠시 뭐 전세가율이 70% 정도까지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태로 가다가 뭐 미래에 대한 그 회복의 불가능을 점치다 보면 전세가율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계속 오를 수는 그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좀 조정 국면이 아마 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전세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보증금을 받아도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제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지면서 기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래서인지 요즘 목 좋은 소형 아파트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형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두 번째 이슈로 소형 아파트 월세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고가 전세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네, 뭐 찾는 사람들도 많고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소형 아파트의 임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적으로 한 3 내지 한 4% 정도 수익률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세 수익률만 놓고 보면 그 오피스텔 그 평균보다는 좀 낮은 편이지만은 그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과 달리 이제 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그 과거 이제 고점을 회복할 경우에 그 시세 차익까지 그 가능한 장점이 있어 한 번의 투자로 두 가지 이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 사례를 좀 들어보면은 강남의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의 그 전용 면적 31.4제곱미터의 경우 현재 가격이 4억 5천만 원이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40만 원으로 수익률이 그 4.2%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그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부동산 월세 수입의 인기는 더 높아질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 그동안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오피스텔이 있었는데요. 또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조금 낮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최근 오피스텔의 그 임대 수익은 이제 공급 그 과잉으로 4년 연속 그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전국 그 평균 그 수익률이 6% 이하까지 떨어진 상황이며 서울 지역은 평균 5.49%였습니다. 2010년 이후 오피스텔은 물론 그 오피스텔처럼 1인에서 2인 가구가 많이 찾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그 공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두 개 상품의 입주가 10만 실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6% 이상의 임대 수익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처럼 실제 수요를 넘어서는 초과 공급 때문에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도 좀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네. 전세금을 받고 세를 줬는데 이제는 네.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요. 차라리 월세로 돌리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단점도 좀 있다고요. 뭐 장단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제 오피스텔 못지않게 이제 임대 수익을 이제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과 달리 소형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오피스텔처럼 2억 원 미만의 소액 투자가 어렵고, 그다음 소형 아파트는 업무용으로 등록이 안 돼 2주택이나 3주택으로 확인될 경우 1가구 1주택의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좀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오피스텔 수익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월세를 받는 개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겠는데요. 예, 예. 임대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오피스텔의 장점과 단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뭐 장점으로는 소형 아파트하고 좀 장점 단점은 정반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장점으로 이제 2억 원 미만의 소액 투자도 가능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어서 소형 아파트에 비해 약 1% 이상 임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제 초과 공급으로 인하여 매매 가격의 상승 요인보다는 약세가 계속 지속됐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실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뭐 전세를 월세로 이제 전환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예, 이렇게 예. 전환할 경우에 예. 집주인들은 얼마를 더 받아야 될지, 세입자들은 얼마를 더 줘야 될지 참 네.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월세 전환율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 좀 알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우선 월세 전환율이라는 전세금에서 이제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제 월세를 바꿀 때 적용하는 이유를 이제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면 전세 1억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에 임대했다면 보증금을 제한 3천만 원을 은행 예치에 연 360만 원의 이자를 받은 것과 같으므로 월세 전환율 이 경우에는 12%가 되는 것이 되겠죠. 네. 하지만 현행 월세 전환율은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주택 종류 등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적용돼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전환율은 아파트 소재 지역, 그다음 전세 가격, 인근 지역 임대차의 동향 또는 금리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임대인이나 세입자는 전세에서 월세나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적정 월세 전환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예. 주변에 좀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세입자들이 좀 서러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니, 현재 이렇게 많이 좀 겪고 계십니다. 네. 예, 예. 이 월세 전환율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또 어떻게 네. 달라졌는지 살펴볼게요. 2010년 경우는 우리 서울의 이제 월세 전환율이 약 12%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현재는 이제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가 현재 평균 7.58%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투자를 함에 있어서 예. 갈수록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나중에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수익률도 예. 노릴 수 있지만 좀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단점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접근할 때 어떤 예. 점들을 좀 주의해 보면 좋을지 살펴주시죠. 일단 꼼꼼히 이제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 수익까지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이제 과거 보다 이제 투자재 실수요가 늘어 이제 소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지역 내 소형 물건이 부족한 경우도 많지만 과거 이제 고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기존 매물을 거래할 경우 이제 투자자의 실제 수익성을 다소 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피스텔은 이제 더블 역세권이나 트리플 역세권의 입주 조건이 최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택 시장 시장의 침체 여하에 따라 그 부채임이 좀 심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이제 편리성, 이제 효율성을 빼게 되면은 단지형 아파트에 비해 좀 비교 그 여유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쾌적성, 주차, 또 전용률이 오피스텔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비 등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이런 입지와 또 가격 경쟁력은 물론 이제 공급 과잉이 아닌지,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오피스텔과 인접한 아파트 단지의 매매나 전세 시장은 어떤지, 그다음에 이제 임대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됐는지 등의 거시적인 요인에서부터 전용률, 그다음 주차 여건, 도로 또는 이제 교통 여건 등 관리비 이제 쾌적성 등 그 미시적인 요인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고요. 신축 오피스텔보다 입주한 지 5년에서 약 10년 된 단지는 그 매매가는 낮지만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신규 공급량이 얼마 되는지 사전에 체크해서 투자할 그런 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과거 일산 지역의 오피스텔 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오피스텔 그 매매가 또 임대가가 대폭락 수준에 이르렀던 쓰라는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소형 아파트와 임대 오피스텔의 임대 수익률 비교해 봤습니다. 입장에서는 계약이 끝날 때마다 이사할 집을 찾는 것이 큰 고민거리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집을 고를 때 어떤 점부터 따져보시나요? 최근 보도를 보면 집을 고를 때 입지나 가격뿐만이 아니라 층간소음은 얼마나 심각한지도 꼭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자 층간소음 기준 강화 대책을 뒤늦게 내놓고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도 조속히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일단 이제 국토부에서요, 이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에 이제 2005년도 7월 아파트 그 바닥 구조 그 기준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그 층간소음 그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이제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하여 강화된 바닥 기준을 적용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은 1년의 그 유예 기간을 두어서 이르면 내년 3월경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아파트 시공식 그 바닥 두께 기준은 벽식은 210mm, 그다음 무량판은 180mm, 기둥식은 150mm, 또는 이제 바닥 충격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 그 충격음은 58dB, 중량 충격음은 50dB. 선택적으로 그 만족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그 벽식과 무량판 구조는 바닥 두께 기준 210mm 및 바닥 그 충격음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할 계획이며, 다만 층간소음 만족도가 높은 기둥식 구조는 바닥 두께 기준 150mm만 충족할 경우에 성능 기준 적용은 배제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신규 아파트 말고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뀌게 되나요? 아직 정확한 대책은 나오질 않았고요. 별도로 이제 국토부와 이제 환경부가 이제 공동으로 주거생활 그 소음 기준을 정하여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각자 집에서도 카페트도 깔아보고 아이들도 주의시켜보고 예.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 도입하는 건설 기준에서 이제 소음 대책에는 문제가 없을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는 항상 내재돼 있었고요. 이번에 대책을 좀 보게 되면요. 기존 표준 관리 규약 준칙에 층간소음을 포함한 전반적인 주거생활 소음 예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해 시 도지사 관리 규약 준칙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LH공사의 아파트 한해서 이르면 내년부터 이제 층간소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둥식 구조 설계를 의무화하고 민간업계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둥식을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아파트의 85%는 기둥 없이 내력벽으로 지탱하는 벽식 구조이기에 충격이 벽 전체를 타고 전해지기 때문에 기둥식보다 층간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지을 아파트는 바닥 두께도 늘리고 기둥식도 유도하겠다는 말은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80년대 후반부터 신공법이라고 도입된 벽식 구조가 되겠는데요. 이 벽식 구조로 이제 건축 비용도 절감하고
공사 기간도 이제 단축되고 또 천장이 좀 낮아져서 그 층수를 더 높일 수 있었기에 새로 도입되는 그 건설 기준 등 소음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바닥 두께를 더 많이 두껍게 한다면 예. 더 돈이 많이 드는 건가요? 공사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돼서 기피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바닥 두께를 더 이제 두껍게 이제 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층간 소음의 문제 많이 완화가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아파트 경우에 뭐 신규 아파트는 이제 그게 기준을 이제 도입해서 이제 시공을 하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기존 아파트 경우는 그 두께를 더 뭐 보완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비용이 사실은 그 각각 시공사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인센티브를 적용시킨다 치더라도 결국은 그건 일반 그 수부장자에 대한 그 분양가로 또 그게 이제 거기 이제 올라가는 또 그런 그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많은 좀 더 검토와 또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예.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예. 이 서울시에서도 이 층간 소음을 좀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예, 내용인가요? 서울시는 그 층간소음 그 종합 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자체적으로 이제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할 때 공무원과 그 한국소음 그 진동공학회와 대학 연구진 등 기술 전문가를 포함할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은 새 규정에 따르면 되지만은 문제는 이제 기존 주택이라며 층간 소재가 이제 스펀지, 용수철, 그다음 우레탄 등 다양한 물질로 제작되는 만큼 주택마다 그 적합한 보완제를 개발하고 적용할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서울시는 이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를 주 해법으로 좀 제시하여 강제 조정이나 표면적인 그런 그 캠페인보다는 마을 그 관계망 그 확대와 자율 조정 그 메커니즘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마을 공동체가 이제 층간 소음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면서 시가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현재 그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소음으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좀 예. 판례라든가 어떤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예. 법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좀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 서로 그 상호하는 좀 뭐랄까요 배려, 특히 배려가 좀 되겠고요. 그래서 또 그 공동주택은 이제 혼자만 사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노력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법적인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네. 예, 소음이라는 게 개인이 느끼는 거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민감한 대로 좀 분도 계시죠. 배려하는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도움 말씀에 기숙도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